제 기억으로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미안해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쵸. 네. 미안하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때는요, 주로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얘기했었냐면, 행위를 한 나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사과를 했었던 건데,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뭔가 원치 않는 행동 같은 거를 내가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맞는다든지, 뭐 이러면 너무 야단을 맞는다든지 하면, 머릿속에서 어마무지하게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었던 것 같은데, 네. 아빠한테 엄청 맞고, 우리 아빠가 누워 계셨는데, 아빠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저희 회사 연구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연구원이 선생님, 이제 임상 상담 전공한 한 남자 친구인데, 우리 연구원이 선생님 아이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들어봐. 근데 나는 그때 왜 못했냐면, 내가 감옥 가게 될까봐 못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감옥보다 더 무서웠었던 거는 정말 그거를 행동을 하지 못했던 건 내가 실패하면 내가 죽을까봐 못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범죄에 대한 영화나 이렇게 행동들을 보면은요, 사실 관심이 좀 많아요.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나쁜 생각, 옳지 않은 생각들,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들을 그냥 행동으로 그 순간 내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해버리면 그게 범죄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게 두고두고 너무너무 죄책감으로 많이 몰려왔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네. 내가 그 행위를, 그 피해를 보고 나서 나한테 했었던,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저한테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머릿속으로 안 좋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미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과를 받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40대라 네.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 둘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자연사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렇게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인 중에 한 분이 집에서 쓰러지셔가지고 10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마음속으로 자기 이제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제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괴로웠대요. 그리고 또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치매셨거든요. 네. 근데 치매셨는데 했던 소리 또 하고 커피를 하루에 20잔씩 안 주면 소란 부리고 막 커피 달라고 커피 안 마셨다고 그래서 달력에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누가 나 안 주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고 막 그러시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행동은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이럴 거면 왜 살지? 이럴 거면 왜 모두를 고생시키고 살지?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돌아오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자기 자체가 너무 미안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참 나누기 힘들어요.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일단은 네. 그 아픔을 준 행위를 한 사람이 있고 네. 그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준 행위는 부모가 있다 치고 네. 그 행위를 받은 사람은 아이라고 치면 이 아이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한 나는 나쁜 아이인가? 근데 엄마나 아빠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엄마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엄마가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다음에 엄마가 다르게 할게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걸 잘 못 받는 이유가 나는 머릿속으로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 나한테 사과까지 하네. 그러면은 엄마는 말하면서도 엄마는 아이가 다 풀어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마음에는요 어떤 경우는 죄책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번은 아들이
밤 9시, 저한테 문자 오기를 자기는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밤 9시에. 근데 제가 그날 좀 늦게 들어가는 날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문자가 와서, 엄마, 밤 9시에 투썸 플레이스에서 나를 만나요. 나는 집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중에서 문자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할머니한테 너무 야단을 맞았는데 할머니는 정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할머니에 대한 막 욕을 막 왕창 써가지고 자기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서 나갈 건데 무서우니까 엄마가 9시에 나를 데리러 거기 투썸 플레이스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부터 나가 있겠다는 거예요. 투썸 플레이스에 나가서 혼자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달랐는데도 그냥 끝까지 우리 아들은 이제 고집이 있으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밤 9시까지 거기 있었고 이제 제가 데리고 이제 집으로 올라오면서 그때 했었던 사과, 제가 엄마로서 관훈이를 공감했던, 사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공감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게 그 얘기를 했냐면 그냥 걔 생각을 폭로해 버렸어요. 엄마는 관훈이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 사이에서. 맞지? 하고 일단 관찰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맞대요. 엄마는 이해해, 너를. 너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을지 엄마가 좀 이해가 돼. 응? 하고 공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폭로해버렸어요. 아마 어쩌면 네 머릿속에서는 할머니라는 사람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할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난 할머니가 평생 이 집을 또 미울 거다. 정말 할머니는 나이를 허수로 먹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가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니 엄마 어떻게 내 생각을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야. 자기 나쁜 애 같다고. 가느나 사람들은 생각 속으로 너무나 많은 때로는 잔인하고 무서운 생각들도 하기도 해. 엄마도 어릴 때 그랬었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너한테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생각을 하는 자기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쓰진 않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가지고 저에 대한 행동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누나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거기까지는 우리가 늘 했었던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걔 마음속에 어쩌면 있었을지 모르는 생각을 제가 짐작돼서 폭로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나한테 아픔만 주고 그리고 진짜 이런 엄마라면 다른 엄마랑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 그 엄마랑 정말 살기 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엄마랑 안 살고 이제 아빠랑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마랑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엄마가 너한테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관우가 그런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지. 너가 한 생각이 옳거나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이해가 돼. 이게 참 효과적이었어요. 너무 좋네요. 이 폭로라는 게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어두운 생각을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이게 뭉글뭉글 이렇게 커지고 또 그런 일,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더 커지고.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딱 알아줬을 때 좀 가벼워진. 나 혼자 갖고 있을 땐 굉장히 악하고 네. 부끄러운 마음인데 엄마가 알아주니까 부끄럽지만 그래도 좀 가벼워지구나.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구나. 네, 네. 라고 아이가 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폭로 좀 해야겠네요, 이거. 네. 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네. 네. 이 사람이 정말 대화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하는데 마크 골스톤이라는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은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약간 뭐라고 하나 크레이지 또라이의 기질이 있다. 근데 그게 그 만성적인 또라이냐
그냥 매 순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또라이가 될 때 부부싸움 하면 그렇잖아요. 또 자녀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동창회 같은 거 나가가지고 뭐가 하나 건드려지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특히 가족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반복되는 일들, 그러나 내가 이걸 바로 잡고 싶다면 상대의 생각 가지고 내가 한번 폭로해버리라는 거예요. 난 당신이 정말 나랑 살면서 때로는 정말 이혼도 하고 싶을 만큼 이 여자랑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 같아. 그게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당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싶게 했는지 그것도 내가 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상대가 어떤 행동, 어떤 생각까지 했을지 그것도 한번 추측해서 얘기해봐라. 때로는 인정하고 사과할 때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것도 또한 공감이고 상대 어떻게 보면 그 폭탄 같은 생각들을 알아주는 거죠. 효과적인 그런 대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했었나? 제가 혜연이한테 한번 소리 질렀다고? 아니요? 아니죠. 저도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는데 혜연이가 그날따라 아빠가 월요일 아침이었어. 아빠가 회사 간 거에 자기가 눈 떴는데 아빠가 없다는 거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밥을 이렇게 차려줬는데 막 밥알을 던지고 막 너무 계속 그렇게 미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해. 밥 먹자. 혜연아 밥 먹자. 하다가 계속 싫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해! 이런 다음에 앞에 있는 상자를 그냥 발로 이렇게 이런 다음에 방에 그냥 들어가서 먹지 마!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혜윤이가 혼자 거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그러면서 어떡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 눈치 보고 막 울더니 저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안겼어요. 그래서 혜윤아 왜 그랬어? 아침부터 엄마 너무 화가 났었어. 너무 기분이 나빴어. 그런 다음에 막 안아줬는데 그날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이제 어린이집 가는데 혜윤이가 저한테 갑자기 엄마 만약에 엄마가 나 안 데리러 오면 누가 나 데리러 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데려오지? 아빠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리러 와? 할머니가 데려오지? 할머니가 안 데려오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겠구나.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그날 또 놀이터에서 노는데 애가 또 그런 거. 엄마 나 집을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말해야 돼? 걔가 그런 막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얘가 그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고독감? 그랬구나.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고립감을 느꼈나 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고. 경찰 아저씨? 막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혜원아 너 아까 엄마가 화내갖고 놀랬을 때 그렇대요. 엄마는 항상 너 옆에 있고 너 지켜줄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때부터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 참 자기는 화내고 왜 나는 화내면 안 돼? 엄마니까. 정답이네요. 자기는 완전 아침부터 밥알 던지고 그래놓고 말이야. 정말. 밥알 던지고 밥알 억울하네요. 뿜고 막 그죠? 밥알 뱉고 막. 뱉고 참. 그래요. 참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미안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이 생각에 저희 예전에 한 교수님께서 그랬어요. 재현쌤, 악인과 선인의 차이를 아냐. 사람들이 떠오르는 생각을 행동하면 악인이고 생각을 생각으로 그치면 선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 속에서 상대를 어떻게 죽여버릴지까지 다 계획을 하기도 하잖아요. 단지 그걸 행동하지 않을 뿐이죠. 저는 이 폭로한다는 것이 왜 저한테 또 굉장히 인상적인 도움이 됐었냐면은 한 번은 다른 사건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 살 때 저랑 아주 친한 엄마가 자기 아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미술 선생님이 이거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게 싫었던 거야 얘가. 그래서 자꾸 다른 거를 그리니까 앉아서 이걸 한번 그려보자 라고 선생님께 나쁘게도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얘가 나중에는 한국말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미술 선생님이 싫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엄청난 크리스찬 집이었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아이가 영어로 그러면서 죽여 이렇게 들은 대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데 다른 아이 같은 반 다른 한국 아이가 그거는 dying 죽는다라는 걸 의미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미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난리가 났지. 그러면서 아이를 막 정죄한 거예요. 어떻게 너를 선생님이 앉아있으라고 하고 이거를 그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네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싶어도 그렇지, 네가 아무리 네 그리고 싶은 게 있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너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니?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하면서 막 울면서 이 엄마 너무 걱정이 돼서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얼굴 허옇게 질려서 자기 지옥 가는 거냐고. 자기 엄마 지옥 가는 거냐 그랬더니 엄마가 빨리 기도하라고 막 그리고 나서 저한테 내가 과연 잘한 걸까? 나도 때로는 그런 생각 한 적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가서 해줘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폭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대해서 그냥 분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죽여버리고 싶어서 라는 말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사과하는 사람이 가서 먼저 그냥 한번 치죽해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너를 듣기 싫게끔 했는데 그럴 땐 정말 너는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도 같아. 너무 지겨워서 나 그거 이해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면 미안해 나도. 아니면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 단지 나는 너를 만나기 싫다는 생각은 했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냥 떠오르는 생각일 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한테 가서 엄마도 어릴 때 정말 누가 미울 때는 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아니면 진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면 엄마도 그런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이렇게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막 너무나 막 정말 막 불순하고 그 아이가 솔직히 다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먼저 엄마가 그 생각까지 말을 함으로써 좀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맞아요. 아이들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나의 어떤 추악한 또 보여주기 싫은 생각까지 상대방이 이해해 줄 때 그거는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거절당했을 때는 오히려 더 커지거나 더 반항심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셀프 블레임, 자기 비난에 빠지거나 그리고 나는 뭔가 수치심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담긴 이 아이의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늘 연습했던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너가 정말 할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죽었으면 좋겠다. 할머니랑은 우리 집에서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들한테 중요했던 건 아마 정말 자율적인 거, 좀 자유롭게 있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야. 할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치?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미술 선생님이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선생님이 죽어서가 아니라 너가 왔다 갔다도 좀 하고 싶고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도 좀 그리고 싶고 그게 좀 리스펙트, 존중받을 수 있는 거 너가 뭘 그리더라도 선생님이 괜찮아, it's alright, 괜찮아, 좋아 개성으로 받아주고 좀 그러기를 바랬던 거지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물론 생각에서 그치면 사실 답이 없죠. 근데 네. 그 생각은 우리가 항상 배웠듯이 사람한테 올라오는 이 생각은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욕구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바람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좋네. 그래서 때로는 생각도 막 폭로해버려라. 아이가 차마 미안해서 담아뒀을 그 말을 어떨 땐 그냥 내가 해줘버려라. 그리고 인정해줘버려라. 아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괜찮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욕구를 꼭 한번 공감해주자. 사과할 때에도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방송. 기다릴만 하다. 아. 저도 다시 들어야 돼요. 까먹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녹음 잡기도 힘들고 내가 사무실로 와야 돼. 오면서 그런 생각하셨죠? 내가 언제까지 짓을 해야 되나? 태은쌤 미안해요. 정말 폭로를 했으니 또 어쩔 수는 없고 와보니까 재현쌤 별로 바쁘지도 않아 보이고 이러려고 바쁜 줄 알고 내가 와줬더니 바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속상하셨죠? 그만 좀 읽어요. 생각을 좀 덮어주자. 다음번엔 제가 갈게요. 미안해요. 알았어요. 네. 또 오면 또 늘 좋으니까. 또 좋아요. 차도 막히면서 이 여자 때문에 차도 막히고 그러셨죠? 정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저랑 통화했나요? 네, 우리는 생각 속으로 뭐든지 가능해요. 네. 네, 우리 아이들도 생각 속으로 뭐든지 가능해요. 어쩌면 내가 분명히 우리 아이한테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그 생각 때문에 우리한테 또 미안해할 수도 있어요. 사과할 때는 가끔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정말 마음이 서운했을 거야. 아마 어쩌면 생각으로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엄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만큼 너도 존중받고 싶었어였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 엄마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나 다른 엄마랑 바꾸고 싶었어. 할지도 몰라. 이 자식이. 저녁 꿀맛. 그러면 그래도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너도 이해받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다음에는 엄마도 널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이렇게 생각까지도 우리가 좀 넓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멋진 방송 공감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감톡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엄마들도 너무 많아요. 네. 언제든지 오시면 좋죠. 언제든지. 누가 그렇게 오고 싶어 하세요? 아유, 많습니다. 네. 아무튼 재현쌤 그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제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 딱 맞췄어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혼자 왔지만 다음에 네. 좀 여유롭게 네. 방송할 때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네. 인정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건 태연쌤이 요 한두 달 동안 저한테 다 맞춰줬잖아요. 알긴 알아갖고 내가 마음이 다 풀리네.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네. 한두 달을 계속 여기 저한테 스케줄 다 맞춰줬으니까 애기도 있고 혜연이도 데리러 도 픽업해야 되고. 사무실 와줬잖아. 그건 그거고 사람은 원래 다 옛날 건 다 기억 못하는 법이에요. 아유, 재현쌤이랑 대화하기 무섭네. 그래요. 너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